여러분 천궁 이야기 들어보셨죠? 요즘 뉴스 틀면 맨날 나오는 그 미친 미사일 말이에요. 이란이 UAE한테 탄도미사일을 무려 174발이나 퍼부었는데 우리 천궁2가 그걸 96%나 막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미국의 그 유명한 패트리엇도 실전에서 이 숫자는 찍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 UAE가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대구공항까지 자기네 수송기를 띄워서 미사일 30발을 싣고 갔잖아요. 제발 빨리 좀 달라면서 전쟁 중인 나라가 한국까지 직접 가지러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천궁이라는 괴물 같은 무기를 어떻게 갖게 됐는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드라마인 게 옛날에 우리가 러시아한테 큰 돈을 빌려줬었거든요. 근데 소련이 쫄딱 망해버리는 바람에 러시아가 돈 없다, 배째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러시아가 쓱 내민 제안이 돈 대신 우리 미사일 기술 가져가서 퉁치면 안 돼? 였던 거죠. 그 기술이 어떻게 30년 뒤 중동 하늘을 지키는 신의 방패가 됐는지 지금부터 그 아이러니한 비밀을 썰로 풀어드릴게요. 자, 그 비밀을 풀려면 3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0년, 그 격동의 시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때 전 세계 뉴스 일면을 도배했던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뭐였냐면요. 바로 그 끔찍했던 냉전이 드디어 끝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인이 수십 년 동안 총 한 번 안 쏘면서도 서로를 째려보며 숨막히는 눈치 싸움을 하던 살벌한 시대가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가 굳게 닫혔던 문을 활짝 열고 개혁과 개방을 외치면서 철천 지원수 같던 서방 세계와 조심스레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 6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돼요. 대한민국의 노태우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마주 앉아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은 겁니다. 수십 년간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으르렁대던 두 나라가 마침내 친구가 되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해 가을이 시작되던 9월 30일 한국과 소련은 마침내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진짜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역사적인 수교가 절대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소련은 겉보기엔 초강대국이었지만 속으로는 달러가 말라비틀어지는 만성적인 외화 부족에 헉헉대고 있었어요. 거대한 제국의 경제가 진짜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절박해진 소련이 갓친구가 된 한국에게 체면을 구기며 이렇게 다급한 요청을 합니다. 친구야, 미안한데 우리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30억 달러만 좀 융통해주면 안 될까? 여러분, 지금 물가로 쳐도 30억 달러면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입이 떡 벌어지는 큰돈인데 1990년대 초반 아직 개발도상국 딱지를 덜 뗀 한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나라 기둥이 휘청거릴 만큼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는 미친 짓이라며 반대 여론이 들끓고 난리가 났죠. 아니 총불이 겨누던 공산주의 나라한테 왜 피 같은 우리 세금을 퍼주냐. 저러다 저놈들이 배째라 하고 돈 떼먹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불안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노태우 정부는 미래를 내다본다며 이 엄청난 도박을 뚝심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1991년부터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무려 14억 7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소련 통장에 꽂아주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드라마 같은 비극이 여기서 터집니다. 우리가 그 피 같은 돈을 빌려주고 나서 고작 몇 달이 지났을까? 그 거대했던 소련이 정말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붕괴해버립니다. 1991년 12월 26일.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역사책에서 한 번쯤 보셨을 바로 그 충격적인 날이에요. 우리가 돈을 꿔준 상대방이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건 진짜 우리 일상으로 치면 믿었던 절친한테 전 재산 다 털어서 큰 돈을 빌려줬는데 다음날 그 친구가 쫄딱 망해서 야반도주하고 연락이 뚝 끊긴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수천억 원을 돌려받을 곳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거죠. 다행히 새로 건국된 러시아가 망해버린 소련의 빚을 법적으로 물려받겠다고 나서긴 했는데 슬프게도 걔네가 물려받은 건 텅 빈 금고와 산더미 같은 빚더미뿐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1998년에는 모라토리엄, 즉 국가 부도 사태인 금융위기까지 시원하게 터져버리면서 러시아 경제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바닥을 뚫고 지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굴러가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쌈짓돈 털어서 빌려줬던 그 14억 7천만 달러는 허공에 날아가는 거냐?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죠.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기막힌 제안이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지갑에 먼지밖에 없던 러시아가 고민 끝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렇게 딜을 걸어온 거예요. 야, 한국아 진짜 미안하다. 우리 달러로는 도저히 못 갚겠다. 근데 대신 우리 창고에 굴러다니는 최첨단 무기랑 군사기술로 갚으면 안 되겠나? 이 눈물겨운 물물
기술 교환 제안이 바로 대한민국 밀리터리 역사의 전설, 불곰 사업의 화려한 서막입니다. 왜 하필 불곰이냐고요? 러시아 하면 털 복슬복슬한 불곰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빚 대신 무기 받아오는 이 프로젝트를 친근하게 불곰 사업이라고 이름 붙였던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대망의 1차 불곰 사업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아주 스펙터클하게 진행됐어요. 이때 러시아 뱃속에서 뭐가 넘어왔냐면 그 당시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던 최신형 T-86 전차 33대, 거친 땅을 뚫고 달리는 BMP-3 장갑차 33대, 거기에 무시무시한 대전차 미사일이랑 하늘을 찢는 대공 미사일 등이 줄줄이 부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이 고철 덩어리들만 받아온 걸로도 밀떡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특히 T-86 전차 같은 경우는 당시 러시아군도 갓 뽑아서 아껴 타던 진짜 배기 최신의 전차였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방 국가들은 아무리 돈다발을 싸들고 가서 제발 팔아달라고 빌어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초일급 기밀 물건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냉전 시절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저 소련의 최신 무기 하나 분해해보려고 스파이 영화 뺨치는 온갖 첩보 작전을 목숨 걸고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놈의 떼인 빚 하나 덕분에 뒷구멍도 아니고 아주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그것도 포장도 안 뜯은 정품 박스 그대로, 심지어 사용 설명서와 핵심 기술까지 세트로 묶어서 편안하게 받아낸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 국방부 아저씨들의 진짜 무서운 속내가 드러납니다. 사실 한국이 진짜로 탐냈던 건 겉보기에만 삐까뻔쩍한 전차나 장갑차 같은 쇳덩어리 완성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노렸던 진짜 사냥감은 바로 그 무기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술에 집착했냐면요, 사실 아주 슬픈 사연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한국은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외치긴 했지만 무기 개발의 핵심 분야에서는 미국 형님들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종속되어 눈치만 보는 신세였거든요. 미국이 적선하듯 던져준 기술로 만든 무기는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었어도 미국 허락 없이는 다른 나라에 단 한 정도 수출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미사일이 날아가는 사거리조차 미국이 자로재서 정해준 범위를 단 1m도 넘을 수 없게 족쇄가 채워져 있었어요. 이게 다 1979년에 울며 겨자 먹기로 체결했던 그 악명 높은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진짜 쉽게 말해보자면 내 돈 들여 내 공장에서 피땀 흘려 물건을 만들어도 결국 내 맘대로 팔지도 쏘지도 못하는 답답하고 굴욕적인 구조였던 거예요. 이건 마치 요리사가 천재적인 실력으로 나만의 레시피를 완성했는데 정작 식재료를 대주는 공급업자가 멱살을 잡고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은 무조건 내 허락 맞고 팔아, 아니면 재료 끊는다라고 갑질을 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눈치 빠른 전략가들답게 겉으로는 전차를 받아오는 불곰 사업을 진행하면서 뒤로는 아무도 모르게 러시아의 핵심 방산 기업인 알마즈 안테이라는 곳과 비밀리에 기술 지원 계약을 따로 도장 쾅쾅 맺어버려요. 이 알마즈 안테이라는 회사가 방산업계에서 얼마나 덜덜 떨리는 괴물이냐면요, 아까 이란이 쓰다 망했다고 한 S-300은 물론이고 지금도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S-400 같은 세계 최강의 괴물 방공 시스템들을 직접 설계하고 뚝딱뚝딱 만들어낸 바로 그 전설적인 곳이에요. 소련 시절인 1960년대 후반부터 국가 예산 10조 원 이상을 아낌없이 들이부으면서 독하게 벼려낸 궁극의 방공 기술이 잠들어 있는 진정한 본산인 거죠. 바로 그 무시무시한 회사의 가장 깊숙한 핵심 기술이 고스란히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04년 4월에 우리 손에 들어온 콜드런치라는 수직 사출 기술이 정말 판을 뒤집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어요. 이름도 멋있는 이 콜드런치가 뭐냐면요, 보통 미사일을 쏠 때는 발사대에서 시뻘건 불기둥을 뿜으며 이륙하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가스의 강력한 압력으로 미사일을 마치 샴페인 뚜껑 따듯이 허공으로 먼저 뻥 밀어 올린 다음에 공중에 둥둥 떴을 때 비로소 로켓 엔진에 불을 붙여 날아가는 진짜 신박한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왜 사기템이냐면 발사대가 한 방향을 볼 필요 없이 미사일이 공중에 뜬 상태에서 적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휙 꺾어서 날아갈 수 있으니 360도 전방향 우주방어가 가능해지고요. 땅바닥에서 화염을 뿜지 않으니까 적외선 카메라 같은 적의 감시망에 우리 발사대 위치가 절대 노출되지 않는 엄청난 생존력을 자랑하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런 외계인 고문한 것 같은 엄청난 기술을 자기 힘으로 독자 개발해서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러시아와 한국, 지구상에 딱 이 두 나라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 ADD, 즉 국방과학연구소의 뚝심 있는 연구원들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신의 한 수를 던집니다.
러시아한테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원천 기술, 그러니까 쇳덩어리를 다루고 미사일을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기본 원리와 골조 설계도는 달달 외울 정도로 쏙쏙 빨아먹되 무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랑 눈이 되어줄 레이더, 그리고 정밀한 전자장비는 러시아 거 안 쓰고 100% 전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넣겠다고 똥꼬집을 부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돈 떼인 거 아쉬워서 러시아 기술에 얹혀가는 쉬운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 가능한 완전한 독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진짜 소름 돋는 전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밭에서 자란 과일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씨앗만 딱 훔쳐와서 내 마당에 심고 물 줘서 내 나무로 키워내겠다는 무서운 야심이었던 거죠. 바로 이때부터 러시아의 투박하지만 튼튼한 하드웨어 뼈대 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씹어먹고 있던 최첨단 IT 기술과 초정밀 반도체 기술이 스펀지처럼 쫙쫙 접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피 튀기는 연구실에서의 철학 끝에 마침내 2011년 우리의 자랑스러운 첫 작품 천궁원이 세상에 멋지게 탄생합니다. 이 녀석은 처음엔 적의 전투기나 폭격기 같은 항공기를 때려잡는 전담 일진 용도였죠. 이 성공 덕분에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쟁쟁한 강대국들의 뒤를 이어 자국 기술만으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만들어낸 전 세계 6번째 방산 강국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 근데 우리 연구원들은 이 짜릿한 샴페인에 취해서 여기서 만족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위쪽 동네 북한이 툭하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빵빵 쏴대면서 도발의 수위를 끝없이 올리다 보니 야, 이제 비행기만 잡아선 우리 목숨 보장 못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까지 직접 요격해서 부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압박이 사방에서 거세게 몰아쳤거든요. 그래서 쉴 틈도 없이 바로 다음 해인 2012년부터 곧바로 진화형인 천궁2 개발 프로젝트에 불을 뿜으며 돌입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천궁1이 항공기를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칼이었다면 천궁2는 우주에서 마하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탄도미사일까지 끝까지 쫓아가 직접 몸을 던져 산산조각 내는 강력하고 단단한 창으로 완벽하게 진화한 거예요. 그렇게 밤낮 없이 갈고 닦은 끝에 2016년 드디어 태안 안흥 시험장에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10여 차례의 혹독한 실사격 시험이 실시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정말 믿기지 않게도 100% 명중률, 백발백중이었습니다. 10발을 하늘로 쏘아 올렸더니 10발 모두 표적을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 압도적인 성적표를 들고 2017년 6월 군대에서 이거 진짜 실전에서 써도 된다는 영광스러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내며 당당하게 제복을 입게 됩니다. 러시아한테서 빛 대신 기술이라는 작은 씨앗을 받아온 지 어느덧 약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볼품없던 씨앗은 어느새 쑥쑥 자라나 우리 땅에 깊게 뿌리를 내렸고 이젠 원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다른 종의 거대하고 강력한 나무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키워낸 이 무기가 훗날 전 세계 방산 지형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엄청난 태풍의 눈이 될 줄은 그 당시에는 진짜 개미 한 마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바늘을 조금 돌려서 2021년 7월로 가볼게요. 여기는 충남 태안에 있는 안흥 시험장입니다. 바닷바람 쌩쌩 부는 이곳에 아주 번쩍번쩍한 특별한 VIP 손님들이 줄지어 찾아옵니다. 바로 사막에서 날아온 UAE,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아주 높으신 고위 관계자들이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이 부자 형님들이 굳이 비행기 타고 먼 한국 촌구석까지 직접 날아온 이유는 아주 심플하고 확실했습니다. 야 한국, 너네가 만든 그 미사일 종이 스펙 말고 진짜 날아가는 거 맞아? 못 믿겠으니까 내 눈앞에서 직접 쏴서 증명해봐. 한마디로 천궁2가 진짜 밥값을 하는 놈인지 확인하려고 품질 인증 사격을 매의 눈으로 참관하러 온 겁니다. 우리 군도 여기서 쫄지 않고 연구소에서 잘 닦아놓은 프로토타입 말고 양산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군부대에 납품해서 실전에서 쓰고 있는 진짜 포장 뜯은 미사일을 첫 꺼내서 시험을 했어요. 숨막히는 카운트다운 끝에 우주에서 떨어지는 탄도탄 표적을 향해 한 번, 쌩쌩 날아가는 항공기 표적을 향해 또 한 번 쾅쾅 쏘아 올렸죠. 두 번 다 밤하늘을 가르며 완벽하게 명중해 버렸습니다. 매의 눈으로 꼬투리 잡으려던 UAE 관계자들이 그 소름 돋는 불꽃놀이를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거예요. 이 장면이 왜 대한민국 방산 역사에서 눈물나게 중요하냐면요. 사실 UAE는 그 한참 전부터 자기네 하늘을 지켜줄 든든한 방공 시스템을 찾아 전 세계 마트를 헤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다 하나만 건너면 매일같이 으르렁거리는 이란이라는 엄청난 위협이 코앞에서 칼을 갈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부자 나라답게 미국의 그 비싼 패트리엇도 진열장에 꽤 갖춰놓고 있었지만 막상 쏴보니까 한 발 쏠 때마다 50억 원이 넘는 돈이 펑펑 날아가니 아무리 오일머니가 넘쳐도 이걸로 하늘을 다 덮기에는 가계부 빵꾸가 나 날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가져온 천궁2는 한 발 쏘는데 고작 15억 원밖에 안 든다면서
방금 내 눈앞에서 100% 명중률을 찍어버렸잖아요. 미국산이랑 똑같이 명중하는데 가격은 4분의 1밖에 안 하는 기적의 세일 상품이 등장한 겁니다. 항상 최고의 가성비를 따지는 UAE 입장에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완벽한 결론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가 바뀐 2022년 1월 16일 방위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축포가 터지며 역사적인 계약이 전격 체결됩니다. 계약 규모가 무려 약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조 6천억 원이라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천궁2 무려 10개 포대를 통째로 사가는 중동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대한민국 방산 수출 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는 기네스북 기록이 새롭게 갱신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30년 전에 떼일 뻔했던 14억 7천만 달러를 억지로 빌려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된 그 지질했던 이야기가 돌고 돌아 35억 달러짜리 초대박 수출로 우리 품에 화려하게 돌아온 거예요. 과거에 불안에 떨며 빌려줬던 그 원금의 무려 2배가 훌쩍 넘는 엄청난 돈 뭉치가 단 한 번의 깔끔한 계약으로 국고에 꽂혀버린 겁니다. 근데 이쯤에서 끝날 줄 알았죠? 진짜 뒤통수 얼얼해지는 드라마는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다시 돌려서 가장 최근인 2024년 10월로 무대를 옮겨볼게요.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면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란의 심장부를 향해 대규모 공습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뉴스 속보만 쳐다보고 있던 그 긴박한 순간, 이란은 자기들 하늘은 절대 뚫리지 않는다며 엄청나게 자신만만하게 코웃음을 쳤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에는 바로 러시아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준 필살기 S-300 방공 시스템이 철통같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이 S-300이 평범한 무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침이 마르도록 설명해드린 알마즈 안테이라는 방산 괴물이 만든 그 녀석입니다. 과거 소련 시절부터 국가의 명운을 걸고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궁극의 방패라고 불리던 바로 그 전설의 물건입니다. 과연 그 전설의 방패가 하늘을 지켰을까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개박살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이 쏟아붓는 정밀 타격 미사일 앞에서 S-300은 눈뜬장님처럼 아무것도 막아내지 못하고 펑펑 터져나갔어요. 이란 국방의 심장인 핵심 핵시설을 겹겹이 보호하고 있다며 큰소리치던 그 S-300 포대들이 이스라엘의 공격 단 한 번에 완벽하게 고철 덩어리로 무력화됐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실시간 타전됐습니다. 몇십 년 동안 굳건히 지켜오던 세계 최강 방공 시스템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거죠. 이 사건으로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제 무기만 떴다 하면 벌벌 떨던 그 신뢰도가 말 그대로 지하 안반수까지 뚫고 바닥을 쳤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망신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벌써 몇 번이나 반복됐었잖아요. 러시아 본토를 지키던 최신의 S-400 포대들조차 구형 서방 무기에 허무하게 뚫려버리고 폭발하는 드론 영상이 유튜브에 매일같이 올라왔으니까요. 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아이러니한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저렇게 허무하게 뚫려버린 러시아의 S-300 기술을 밑거름 삼아 우리가 눈물겹게 싹을 틔워 키워낸 한국의 천궁2를 한번 보세요. 가르침을 줬던 원조 스승님은 실전에서 체면 다 구기고 비참하게 실패했는데 그 스승의 낡은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진화시킨 천궁2는 도대체 어떤 미친 성적표를 내밀었느냐. 2026년 3월 이란이 UAE를 향해 미친듯이 쏘아댄 그 무자비한 탄도미사일 폭우 속에서 당당하게 96%라는 전무후무한 명중률을 기록하며 하늘의 수호신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똑같은 뿌리에서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에 참담한 결과가 벌어진 걸까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승패의 핵심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전파를 쏘는 전자전 능력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S-300은 쇳덩어리를 깎아 만든 하드웨어 자체는 튼튼하고 훌륭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돈이 없어서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스마트폰 통신망 교란하듯 쏴대는 현대 전쟁의 핵심인 전자전 환경에 대한 면역력이 너무 허접했어요. 반면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천궁2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을 달리는 IT 통신 기술, 초정밀 반도체 기술, 그리고 오류 없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풀파워로 들어간 하이테크 무기예요. 레이더 한 대가 빙글빙글 돌면서 하늘을 스캔하다가 한 번에 적기 6대를 동시에 조준하고 빠바방 요격할 수 있고 심지어 360도 전방향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뼈대와 껍데기라는 하드웨어는 가난했던 러시아에서 싼값에 주워왔지만 정작 미사일을 똑똑하게 움직이는 뇌와 신경계는 대한민국 최고 브레인들이 완전히 제로에서부터 새로 깎아 만든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가슴 웅장해져야 할 팩트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전 세계를 다 뒤져서
이렇게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체계를 남의 손 안 빌리고 100% 독자 개발한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딱 두 나라입니다. 천조국 미국,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진짜 지구상에 딱 이 둘뿐이에요. 뉴스에 맨날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이언돔이요? 그거 껍데기만 이스라엘이지. 사실 속 알맹이는 미국이랑 반반 섞어 만든 합작품이에요. 유럽의 선진국들이 자랑하는 삐까뻔쩍한 방공 시스템들도 까고 보면 결국 핵심 부품은 전부 미국 기술이 알게 모르게 쏙쏙 들어가 있거든요. 오직 한국만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러시아의 투박한 기술을 완전 무결한 100% 독자 체계를 만들어낸 전 세계 유일무이한 끈기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완벽한 자립이라는 점이 까다로운 중동 부자 국가들이 러시아제 S-400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한국의 천궁을 선택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매력 포인트였어요. 실전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미친 성능, 지갑 열기 좋은 합리적인 가격, 거기에 수입할 때마다 미국 눈치 살살 안 봐도 되는 완벽한 국산 독자 체계니까 안 살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오일머니의 상징 사우디아라비아가 망설임 없이 4조 3천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어요. 전쟁의 상처가 남은 이라크조차 3조 7천억 원어치를 기분 좋게 계약서 썼고요. 여기에 붐을 일으킨 UAE의 4조 6천억 원짜리 영수증까지 싹 다 더해보면 우리 천궁 투무기 체계 단 하나로만 벌어들인 돈이 자그마치 12조 원을 아득히 넘겨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 계산기 꺼내서 재미있는 산수 한번 해볼까요? 옛날 옛적 1991년에 아직 가난했던 한국이 무너져가는 소련에 덜덜 떨며 빌려줬던 돈이 14억 7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넉넉히 쳐서 약 1조 7천억 원 정도였어요. 근데 바로 그 떼일 뻔했던 빚 때문에 받아왔던 기술표 미사일이 30년 뒤에 무려 12조 원어치나 전 세계로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단순 무식하게 계산해봐도 무려 투자 원금 대비 7배가 훌쩍 넘는 경이로운 대박 수익률이에요. 그 옛날 반대 여론에 부딪혀가며 돈 빌려줄 때 대체 지구상 그 누가 이런 기가 막힌 나비 효과를 1%라도 예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웃고 떠드는 사이 이 상황에서 제일 피눈물 흘리고 배 아픈 쪽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씁쓸한 아이러니예요. 자기들이 빚 갚을 돈 없어서 고철 처리하듯 대충 넘겨준 그 흔해 빠진 기술의 씨앗이 30년 뒤 거대한 괴물로 자라나서 이제는 오히려 자기들이 밥 벌어먹던 방산시장의 파이를 퍽퍽 뺏어먹고 있는 거거든요. 한때 중동의 넓은 방공시장을 깡패처럼 독점하며 지배하던 러시아제 S-400에 빛나던 자리를 바로 그 러시아가 무심코 심어준 씨앗에서 자라난 천궁이 모조리 걷어차고 그 왕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뻘짓거리로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는 바람에 전 세계의 빡센 서방 제재까지 한 몸에 다 맞으면서 주력 수입원이던 방산무기 수출은 완전히 바닥을 뚫고 급감하고 있는 처절한 상황이고요. 결국 자기가 호랑이 새끼인 줄도 모르고 대충 키워낸 제자한테 자기 밥그릇과 시장을 통째로 뺏겨버린 눈물 나는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 쫄깃한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다행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무서운 공돌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2030년까지 무려 약 8,7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진화의 끝판왕 천궁3를 독하게 개발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달리냐면 지금보다 훨씬 똑똑하고 눈 밝은 최신 AESA 레이더가 딱 장착되는데 탐지거리가 무려 300km 이상, 눈을 치켜뜨는 탐지 고도도 30km 이상으로 확 늘어나서 지금도 잘 나가는 천궁2를 스펙으로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괴물 성능이에요. 우리 연구원들의 최종 목표는 대기권 안팎을 방어하는 미국의 그 비싼 패트리엇 팩3급 성능을 완전히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만약 이 무시무시한 천궁3가 드디어 완성돼서 실전 배치되면 땅바닥 하층부터 저 높은 상층까지 쏟아지는 미사일을 전 고도에서 완벽하게 방어하는 KAMD, 이른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드디어 100% 완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 형님들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고 숨막히는 독자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우리 손으로 직접 갖추게 되는 엄청난 쾌거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무기를 사갈 중동이라는 거대한 마켓, 그 시장 파이도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더 커질 겁니다. 이번에 실전이라는 가장 가혹한 테스트에서 96%라는 미친 명중률이 라이브로 생생하게 증명되면서 지금 이미 도장 찍은 UAE, 사우디, 이라크 형님들 뒤를 이어서 돈 많은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같은 주변 걸프 국가들이 번호표 뽑고 대기 중이고요. 심지어 러시아 눈치 보느라 불안에 떠는 동유럽이나 우리 무기 좋아하는 동남아 국가들까지 앞다투어 천궁2 카탈로그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도입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대한 스토리를 며칠 밤새워가며 탈탈 털어 조사하면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1년 거대한 제국 소련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던 그 춥고 혼란스러웠던 날,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이런 미래를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역사의 거대한 붕괴가 무려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뛰어 지금 저 먼 중동의 뜨거운 하늘을 안전하게 지키는 강력한 방패의 씨앗이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겠죠. 러시아가 당장 지갑에 땡전 한 푼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넘겼던 그 투박한 기술. 하지만 한국은 그걸 그냥 대충 복사해서 쓰다 버린 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하 연구실에서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밤을 새우며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서 기어이 원조를 뛰어넘어버리는 압도적인 무기로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로또 맞듯 운이 좋아서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ADD의 이름 없는 연구원들, 그리고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청춘을 바친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30년치 피와 땀, 그리고 미련할 정도의 집념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위대한 인간 승리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 역사는 묵묵히 기회를 준비하며 버텨낸 사람에게만 그 기적을 의미 있는 순간으로 선물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만든 자랑스러운 천궁의 상업적인 대성공이 한국인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가슴 벅찬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수요의 배경에 누군가 피를 흘리는 아픈 전쟁이 존재한다는 건 씁쓸하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훌륭한 무기가 공포에 떠는 누군가의 캄캄한 하늘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있다는 건 분명 박수받을 대단한 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튼튼한 방패가 간절히 필요할 만큼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비극적인 상황 자체가 참 안타까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파란만장한 천궁 이야기를 듣고 과연 어떤 찌릿찌릿한 생각이 드셨나요? 거대했던 소련의 허무한 붕괴에서 아주 우연히 시작된 기적같은 연쇄 반응,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산 역사에 또 어떤 짜릿하고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꽉꽉 채워서 다음 영상에서 또 반갑게 만나 뵙겠습니다.